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태 주택행정팀장님이십니다.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님이십니다. 박선영 주거복지팀장님이십니다. 류영광 건축물관리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감사일 현재 공통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건, 권고사항 3건은 완료하였으며 권고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부터 38쪽 공통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건에 대하여는 직원 자체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켰습니다. 38쪽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건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 시 2인 이상 견적 제출 확인하고 교부금 결정 시에는 실시 설계 확인 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상 지급 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3쪽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로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 업무 수행을 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1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철저히 하고 업무 연착 및 신속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2쪽 철저한 감리와 사업단지의 경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로 분기, 수시별 감리 실태 점검 및 해빙기, 우기, 동절기, 민원 발생 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일축 시니어 병원 폐건물 조치 방안 강구로 상속권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 협조 공문을 발송해 왔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유지 관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협약 체결 현황부터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차 건물 현황으로 주거복지센터 용도로 보증금 5천만 원, 임차료 250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일중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건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안전 및 유지 관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포함하여 2022년 3회, 2023년 1회 운영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은 5쪽부터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2년 14건으로 345만 1,000원, 2023년 3건으로 8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는 2022년에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3년은 없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으로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반려 처리 현황은 2022년에 10건으로 보안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된 사항이며 2023년도에도 보안사항 미이행으로 4건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9쪽부터 10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는 2022년에 22건 중 22건이 이행되었고 2023년에는 5건 보완 지시하여 4건 이행 완료,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의 공사 하도급 현황부터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 주택 사용 승인 현황은 4개소 48세대를 사용 승인 처리하였고 아파트 사용 검사는 2개소 979세대를 사용 검사 처리하였으며 예산 지원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부터 12쪽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현재 죽산지구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를 포함한 5개 단지 2,929세대를 승인 처리하였으며 4건은 공사 중이며 1건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 결과 현황으로 2022년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포함 6건이 있었으며 2023년도에도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파트 포함 5건으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동주택 단지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2022년 옥산주공 아파트 포함 7곳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쌍용 인광그대가 2단지 아파트 2곳으로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입니다. 2020년에는 13개 단지 8억 6,935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18개 단지 9억 2,885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으로 15개 단지에 12억 9,369만 8천 원,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으로 18개 단지에 30개소 1억 999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초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로 2020년은 74가구에 5억 7,117만 4천 원, 2021년에는 60가구에 4억 3,503만 4천 원, 2022년에는 75가구에 4억 8,666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2020년은 계획 45건 중 24건을 완료하였고 2021년은 계획 62건 중 14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은 계획 37건 중 6건은 완료,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2년은 계획 40건, 실적 40건으로 1억 1,710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계획 115건, 실적 112건으로 3억 3,01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계획 60건, 실적 56건으로 1억 6,742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화 어린이집 외 11개소에 대하여 2억 9,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석정동 주상복합주택건설 추진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이동식 주택 요 페이지에 없습니다. 네. 페이지에 없는 거고요. 그 일찍에서 수해 때문에 일찍 수해 때문에 아마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준비했었습니다. 7동을. 네. 7동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수해 피해 이재민이 지원됐던 것이 이제 그것이 종료됨으로써 그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다 뭐죠? 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요 7동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빌려온 건지 요 7동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7동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이 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7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 방안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부가 원하시는 거는 그 우리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장소가 약간 농촌에 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임시주택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 뭐 젖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 7동 있는 것들을 사실은 좀 분양받고 싶다고 했는데 금액이 좀 비쌌습니다. 네. 가격대가 좀 높아서 분양을 실질적으로는 못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치해주고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내리는 이제 일부 조금만 사용료 좀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시골 농촌 쪽에 계신 분들이 집을 짓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공동 주거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주면 어떤가라는 희망사항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혹시 우리 주택가에 갖고 있나 했던 부분입니다. 네. 지금 여기 없다는 거죠? 네,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는 활용 방안을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잠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저기 LH 아파트입니다. 네. 우리 보통 아파트를 지면 BF 인증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 그런데 LH 아파트는 이번에 우리도 주택가를 통해서 본 의원도 새로운 걸 좀 배웠습니다. LH 아파트는 우리가 그 도면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LH 아파트 저주민이 민원을 아마 LH 아파트에는 아마 장애인 분들도 많이 그 심한 장애인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가 것 같습니다. 저게 올 1월 24일 날 설 마지막 날에 연휴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우연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보면은 아빠가 심한 장애가 있으시고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이제 도와서 저 계단을 연속 계단이 있더라고요. 2칸인데 연속 계단이 있는 관계로 어렵게 지금 저기를 내려오고 있어서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게 LH 아파트 왜 편의시설이 이렇게 안 돼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택가로 연락을 드렸는데요. 공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음 이제 가운데 난간 이렇게 설치를 좀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화물차가 넓으면은 저기로 화물차나 승용차가 드나들을까봐 일부만 난간을 좀 설치하셨더라고요. 그 다음 네 이렇게 해서 주민이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상황으로 다음 끝이 마지막이었나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가에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 LH 아파트는 도면 검토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고 이제 과에서 LH 쪽으로 공문 주시고 해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저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아파트가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고 있는데 또다시 LH 아파트가 젖을 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택공사에 안성에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아셨을 수도 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공문 시행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 LH 아파트에서 짓는 모든 그 임대용 아파트에 그 BF 인증을 적용하시도록 이렇게 미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이 저 아파트 진지가 우리가 그 민원을 드렸을 때가 한참 후였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장애인분들께서 관리소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민원을 계속 넣으셨던 걸로 압니다. 아마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저 계단 그 상황으로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재산권이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 주시면 우리 좀 도움이 다 될 것 같습니다. LH 아파트 부분에 지금 우리 일반 아파트하고 왜 저기는 안 되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공공 부분이잖아요. 공공 LH 아파트 경우에는 LH에서 감독관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받는 시점은 승인됐다는 시점, 뭐 착공했다는 시점, 분양할 때 분양 공고, 저희한테 건축물 내장 나중에 통보 오는 시점, 그렇게 되고서 이제 건물이 다 젖은 다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만일에 저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 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하는 거 외에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이게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 절차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져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어렵게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공문 시행을 해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이 전국적으로 이 아파트가 져질 때 그 BF 인증 그 상황으로 해서 그거를 반영해 주시기를 왜 네. 우리 일반 아파트는 다 그게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당연히 되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사와 그 좀 지켜주시기를 우리 안성에 또다시 저 아파트가 안 지어지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그 불편함을 좀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어서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를 쭉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전시 이제 종합 감사 현황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지적 사항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하시는 대표 회의의 뭐 회의 소집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회의록 작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면서 오는 것들이 매번 똑같은데요.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찾아가는 공동주택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이제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신청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생계가 있기 때문에 저녁 7시 잘 신청은 안 하지만 저희가 매번 교육을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과학의 과태료나 시정 이런 거보다는 행정 지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민원이 반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신청주의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신청을 하는 데는 관심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더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할 때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꼭 받게끔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동주택을 운영을 하시는 입주자 대표들이나 이분들은 꼭 교육을 들어야 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4시간 이상 뭐 반복 교육이든 뭐 이렇게 법정 교육은 있는데요. 지금은 다 사이버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육한 것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이제 상급 기관에 올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발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나가셔서 지도 점검을 하시는 네. 부분으로 많이 좀 가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네. 요즘 이제 공동주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일 큰 문제는 공동주택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비용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또 입주민들하고 서로 간의 분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도 있고 또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대상을 보니까 법 71조 2항에 따른 사항은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이제 하자 담보 책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1항이고 71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공동주택 관리 분정조정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그다음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 수선 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대한 사항. 네 번째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유지, 보수, 개량에 대한 사항. 뭐 이렇게 해서 뭐 층간 소음도 있고요. 주택단지에서 분쟁에 대한 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요즘에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민원을 여러 개를 받았고 그거를 처리하는 사항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에서는 행정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다. 근데 이제 사실 그분들은 법적인 것도 잘 모르시고 사실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과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을 때 안성시에서는 여기 분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거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요건이 있고요. 그 요건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요즘에 대부분의 민원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 현 그런 부분은 사실 양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은 되되 이게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의에도 구성이 돼 있지만 신청은 별도로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그런 사항을 얘기를 드렸는데 신청이 네.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만들 때 취지도 그랬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하게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거나 그런 건 없나 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거쳐지면 신청한 사람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그게 끝이거든요. 사실. 아, 그럼 거의 자문기구로서는 예, 사용을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자문기구에 들어가시는 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나요? 저희가 구성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10명 이내라고 되어는 있는데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아, 예, 예. 잠깐. 잠깐만.
네.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팀장 조재성입니다. 우선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주거환경국장님을 위원장으로 이하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호사, 교수, 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도 계시면은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충분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팀장님 이거-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예, 공동주택 감사팀장 조재성입니다. 저희 시에서 과거부터 계속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운영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상황,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이제 조정안을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대해서 당사자 간 합의 받아들여야지 합의가 성립되는 사항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조정안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예,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제 민원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한테까지 오셔서 얘기를 하는 게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에서 보는 거는 그분들이 하신 행위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뿐인 거지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따질 수가 없는데 사실 이분들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식을 얻고 싶어서 사실은 계속 가서 민원을 내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문기구가 있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 간곡하셔서 저한테도 몇 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시의원이 별다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구속력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거고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규약을 따르시든가 규약에 만약에 어긋난 게 있으시면 이제 민법으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그것도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회계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충분하게 여기서 자문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거를 하시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 의원님. 안성에도 지역주택조합이 이전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이런 시민들 사이에 주택조합 또 만들려는 움직임 같은 거 없는 거죠? 지금 저희 안성에 네네. 지역주택조합 해서 공동주택 말씀드린 거죠. 지금 안성에는 그대가 아파트 1단지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고요. 지금 두 번째가 여기 당황동 6블록, 당황지구 6블록에 있는 금호어울림, 그다음에 저쪽 공도에 있는 서희 스타일스. 그렇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예요, 두 군데가. 그리고 별도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대가나 그 공도의 서희 스타일스요? 예. 아 그건 제대로 잘 뭐 문제 그대가 없이 아파트 1단지는 2000 몇 년도에 이제 준공이 된 아파트니까 거기는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당황 6단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합원 아파트인데 아직 착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어쨌든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이라고 네. 최근에 떴더라고요. 아,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굉장히 문제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 유의할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당황동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돼서 지금 몇 년 동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추진이 잘. 지금 저희가 그게 착공이 안 되는 이유가 시공사하고 그 지역주택조합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저희한테 착공을 못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승인 자체는 됐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더 이상 이런 사례는 안 나타나도록 네. 혹시나 움직임이 있으면 네. 좀 그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민간 사업자들 간의 문제이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계속 출자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5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시니까 되게 답답한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이 이제 20년부터 쭉 이제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3년에 한 번씩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이거 그 보조금 지원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세대수별로 사업별로 나눠져 있고요. 네. 최저 2천만 원부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세대수별로 아. 사업비별로. 세대수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네, 세대수가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의무단지냐 소규모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좀 틀립니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의무단지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30% 나가고요. 자부담이 70%고요. 아니야. 5대 5고요. 50대 50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70% 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 보면 18페이지 보시면 18, 19페이지 보시면 금산 주공 외 60개 단지, 뭐 65개 단지, 66개 단지는 매년 가로등 전기료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같은 단지인 거죠? 네. 같은- 가로등 전기료는 매년 지급이 돼요. 아, 전체 아파트에. 전체 그러니까 공용 가로등이 네. 전기가 분류돼 있는 네. 세대와 분류돼 있어서 그 단지에 별도로 단자가 있는 곳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80%. 아, 그러니까 아파트 전 세대. 그 아파트 세대의 그 전기료를 공용 주택 납부할- 부분 가로등 전기료. 네네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가로등은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다 지원해 있습니다. 요즘 신규로 짓는 아파트도 다 그런 건가요? 잠깐. 6개월 지난 거지? 사용 검사 후 6개월 지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공공의 그 그러니까- 시설이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우리 도로의 가로등 같은 그런 개념인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여기 금산주공만 써 있어서 아, 이게 특별히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금산주공은 들어가는 건가요? 몇 쪽이시죠? 18페이지 네,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 네, 공동주택 감사팀장 조재성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그 18번 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산주공의 65개 단지 요 표현 부분은 가로등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네, 공동주택 관리 비용이 예, 맞고 맞습니다. 예. 금산주공만 특별히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뭐죠? 아, 그거는 가장 먼저 표현된 금산주공 외에 보시면 65개 단지 외에 아, 예, 금산주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외에 65개 전체 단지 66개 때문에 단지. 아, 예, 네. 그렇게 전체 66개 단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4페이지에 석정동 주상복합 주택 건설 하시잖아요. 네, 이거 민간 개발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택지는 LH 건가요? 아니 저기 이마트 옆에 네네. 그 개내교 천변하고 사이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개인입니다. 아, 개인 땅을 사유지. 매입해서 네. 사유지에다. 사유지를 그러면 여기서 민간 업체가 개발을 하는 거고 466세대 주상복합 이렇게 짓는 거네요. 네,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이나 뭐 용도 변경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가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 예, 지역이면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만 맞고 네. 그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하 4층에 지상 49층인데요. 지하 4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네네. 그 6층부터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돼 있습니다. 아, 6층부터 예, 총 몇 층? 49층입니다. 49층이요. 아, 어쨌든 여기는 상업 지역이어서 주상복합 건물로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고 예. 건폐율 용적률 적용은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저기 도시개발과였나? 저희 안성 지역의 아파트가 24년까지 8,233세대 이미 계획된 것만
내년까지 8,233세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이미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한 500세대 새로 하는 거니까 거의 뭐 10,000세대가 이제 향후 한 3년 안에 그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 이 공급에 관한 관여 같은 거는 전혀 안 하는 건가요? 그냥 민간에다 다 맡겨놓는 건가요?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조정할 때는 그 정부 주도로 하는 택지 개발 LH나 이런 데에서 관여를 하는 거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건 별도로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또 더 지을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아양 택지 개발 안에 공동주택 부지가 2개가 더 남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직 인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허가는 안 들어오고요.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최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적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동주택이나 우리 그 주택가에서 지금 사업하면서 그 민원 사항들 있잖아요. 네. 이게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민원 사항들은 그냥 다 묻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작되는 단계에서 민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준공 단계까지 저희 확인되고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걸 그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리진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민원들 발생하고 그냥 먹튀하듯이 뭐 준공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이런 업체들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체들이 다시 들어와서 안성시에서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든 이거는 철저하게 좀 그거는 좀 가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려낸다는 얘기가 일단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업체가 또 들어와서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겠고요.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더 받았는데 우리 요즘 이제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첨단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생활 노출 이런 거에 좀 많이 이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지능형 홈 네트워크 네. 관련돼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일단 경기도에서도 뭐 이런 공문이 좀 내려가 있고 안성시에도 어떻게 됐든 관련된 공문이 다 뿌려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생활 부분이 이게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기준이 강화되고 이런 측면으로 계속 바뀌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또 아파트가 첨단화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잘못 그 해킹하거나 하면 그냥 전체가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상향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능형 홈 네트워크 인증 관련해서인데요. 예. 지금 아파트마다 이제 월패드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홈 네트워크 시설은 인증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2022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들어온 신청분에 한해서는 해킹 방지용 인증서를 하나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적용되는 게 주상복합 석정동에 거기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신청분이라 거기는 이제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쭉. 그리고 그 해킹을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작년에도 14번인 3건, 2번 이게 안내 공문을 보내드린 건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네.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하지만 해킹 방지를 위해서 이거를 하라고 안내문을 좀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강화된 게 이제 기존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뭐 이런 이제 나오면 이제 이게 설치를 안 하고 설치한 것처럼 인증서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는 이게 좀 설치되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택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체킹해서 다 하여튼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안성에서는 처음으로 금산주공이랑 옥산주공 두 곳이 재건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금산주공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6월에 정밀 안전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데 혹시 결과 좀 나왔을까요? 지금 저희 안성에는 금산주공하고 옥산주공이 재건축 정밀 검사 진단이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통보를 했습니다. 통과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정밀 안전 진단이 금산주공은 6월 9일 날 나왔는데요. 예.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옥산주공 같은 경우는 6월 19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도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재건축은 평균 준공까지 15년 정도 걸린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네. 이 저희 안성 내 두 곳도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조금 보면 될까요? 네. 앞으로 15년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금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서 들어오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대적으로 지금 현수막도 걸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부터 15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뭐 다른 지역에서 있는 뭐 외지에서 투기 세력이 온다든가 뭐 분담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또 없잖아요, 안성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안성은 최초죠 지금. 네, 최초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이게 다른 뭐 서울이나 이런 데랑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감이 안 와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안전 진단을 받는 이유가 이제 본인들 비용을 부담해서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받아서 이분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냐 아니 보수만 해서 쓸 수 있냐 이거를 진단 받는 거예요. 전부 이 받은 단계가 딱 재건축 판정이 돼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조합원 설립이라든가 아파트 뭐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 인가 하고서 나중에 조합 해산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이거는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5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저희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뭐 아양주공이라든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뭐 30년 정도는 다 넘은 것 같아서 이런 특별한 기준이 좀 있나요? 이 재건축 할 정도의 별도로 기준은 없고요. 30년 이상이 되면 보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금산주공과 옥산주공도 작년부터 하려고 막 했는데 그 재건축 기준이 최근에 좀 이렇게 완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재건축을 더 많이 하게끔 완화가 돼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미뤄져서 이제 올해 진단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금산주공, 옥산주공 재건축 판정받았고 아양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양 1차 아파트도 그냥 확인 조사를 먼저 해달라고 했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별도로 또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34년, 33년, 31년 정도 됐습니다. 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 시에서는 어떤 거를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그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죠? 행정 절차만 저희가 이행을 행정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혹시 뭐 분담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뭐 발생을 아예 안 하면은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는 네, 이제 그렇죠. 시행을 하면서 나중에 관리 처분 인가까지 가야지 뭐 분담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네.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주택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8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